자, 지하 공간의 한계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하가 왜 꿉꿉하고 항상 곰팡이 냄새가 나냐 하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에 굉장히 몰아서 오는 특성도 잘 아실 텐데, 비가 이렇게 오면 당연히 땅을 맞대고 있는 요 벽면으로 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다가온 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서부터 요 공법의 차이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대부분 이 아파트 거주하실 테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시면 벽면에 환기구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어요. 오늘 가서 보세요. 그리고 거기 이제 냄새 맡아보시면 이제 똥냄새 납니다. 맡아보시면 뭐냐 하면 다 이제 요 공법을 채택한 건데요. 이걸 쉽게 말해서 이제 내방수라고 합니다. 내방수 혹은 안방수라고도 해요. 현장에서는 안방수.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CIP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CIP가 있고 지하 공간을 만들 때 CIP랑 별도로 벽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CIP랑 지하 공간을 같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로 거푸집을 그 사이에 틈을 주지 않고 그냥 CIP에 콘크리트를 다 같이 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차수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는. 이런 공법.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물이 벽을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모든 건물에서는. 그래서 이 물을 어디서 처리하냐? 다 이게 왜냐하면 땅으로 들어오면 토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다 물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하 같은 경우 이 뚫고 들어온 물을 지하 공간에 요런 벽을 하나 쌓아서 요 틈을 하나 만들어줘요. 요 틈으로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게 해서 요 물을 집수정으로 모아서 지상으로 펌프로 배출시켜 버린 겁니다.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법은 물을 내 건물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유도 배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법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건물에 다 이런 공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유럽, 독일, 미국 이거 못 씁니다. 안 써요 사실 얘네들 잘. 자, 이걸 왜 쓰냐? 뒤에서 이따 말씀드릴 요 공법에 비해서 지하 공간을 뽑기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게 단 한 평이라도 면적을 더 넓게 가져갈 수 있고 플러스 더 저렴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그 공법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걸로 하고 요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스테레오 타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내로 이미 물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인 물이 당연히 햇빛도 안 되고 채광도 안 되고 통기도 안 되는 곳에 그냥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냄새나고 습도 높고 잘못하면 이제 곰팡이 낄 수도 있는 그런 공법이 그런 환경이 이런 공법으로 인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공간 쌓기라고 하거든요. 뒤에 사진 보여드릴 텐데 이 공간 쌓기 한 다음에 밑에 단열재는 내단열로 처리해주는 이 방식이 대부분 대한민국 건축물에서 지하 공간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재미없으니까 딴소리를 연관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 항상 롯데 월드타워 지을 때 석촌호수 물 다 빠진다고 해서 저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 올라온 바닥에 금간 거 보고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저도 집에서 숱하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석촌호수 물이 빠져서 뭐 어디로 가서 뭐 대한 뭐 어디가 꺼지는 거 아니냐. 석촌호수 물이 왜 빠지냐 하면요, 이거 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롯데 월드타워가 지하 6층인가 7층까지 있어요. 그 엄청 거대하잖아요. 걔네들은 물을 건물로 계속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24시간 계속 퍼내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니 공사 중이니까 석촌호수에 물이 싹 빠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괴담에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롯데에서 이 건물 잘못 지어서 금가면 롯데 망합니다. 잘못했겠어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이런 시스템을 포기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용과 관련이 있고 한국 건설사들이 기술 발전을 안 시키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80년대 기술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가장 많이 쓰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하 공간에 주거를 못 넣게 하는 이유가 사실 요거이기도 해요. 물을 직접적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반지하 세대 만드실 분들도 이제 물로 계속 고통받는 게 이런 시스템을 취했기 때문에 지하 공간이 물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습도가 높은 거고요. 실제로 저도 반지하는 아닌데 경사지에 1층 주택을 만들면서 한쪽이 그냥 흙에 묻히게 그렇게 결과물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실내 상대 습도가 얼마나 높을까 지상 부분보다 하니까 한 10% 정도 더 높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조금 더 결로나 곰팡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제 여기서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컨디션이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 그냥 건물에 물이 못 들어오게끔 해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거를 외방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현장에서 바깥 방수라고도 해요. 바깥 방수.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내방수, 안방수 공법에서는 물을 건물로 들여보낸 다음에 그거를 배수하는 유도 배수를 한다 했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 물이 못 들어오게 외부에서 물을 다 막아버리는 거를 바깥 방수, 외방수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부 측에서 작업이 필수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요 공법을 채용하면 대지 경계선에 딱 맞게 해서 요걸 만들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안에서 작업하니까.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건물 밖에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지의 요 작업면에서 한 1m 정도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하를 맥시멈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 안방수 공법은 지하 외방수 공법, 바깥방수 공법은 지하를 맥시멈 개발을 못해요. 왜냐하면 대지 경계선에서 얼만큼 공간을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뒤에 사진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의 논리로만 봤을 때는 사실 불리하다. 하지만 여러가지 생활 환경이나 건축 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선진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골조를 이렇게 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에 아이소핑크 압출버퍼 아이소핑크가 아니라 맨 처음에 동학방수를 한번 해줘요. 시트 방수나 방수를 한번 해줍니다. 벽에다가 바깥에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압출법 보온판이라고 하는 단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드레인보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메우기를 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가 좋냐 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들면서 여기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건물 내부까지 물이 못 갑니다. 일단 왜 못 가냐 하면 또 드레인보드의 역할이 제일 큰데요. 드레인보드라는 거는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돌기가 있는 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단열재와 요 뒤에 있는 흙, 물이 여기로 오다가 요 드레인보드에 의해서 공간이 벌려져 있다 보니까 요 벌려진 공간으로 물이 그냥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벽면에 물이 못 묻게 하는 그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하 공간의 그런 습한 환경을 시스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죠. 이런 거는.